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13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각 당 자체 집계한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지금 각 당이 나름대로 초반 판세를 분석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의 예상 의석 목표와 네. 각 지역별 상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통합당 네. 다 과반을 얻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과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하고는 자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쪽 다 사실 과반을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그런 이 논거를 대면서 전체적으로 예상하는, 자체적으로 예상하는 의석수를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130석 내외입니다. 뭐 132석, 뭐 130, 뭐 이렇게 되지만 130석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2, 3석은 될 테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120석에서 125석 내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쪽 다 사실 조금 뭐랄까요, 이 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쪽은 민주당도 논리는 이겁니다. 100석 4년 전에 100석을 좀 넘겼으니까 여기에 호남을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25석을 가져갔죠. 전체적으로 23석이죠. 23석.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3석, 그리고 그 당시는 새누리당이 2석이 있었습니다. 이정현, 정운천. 새누리당 의원이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석을 빼면 국민당이 23석. 23석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계산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시 실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계산입니다. 거기서 이제 약간씩 뭐 좀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 지난번보다는 약 20여 석 내외가 더 플러스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를 대고 있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번의 큰 선거에서 다 졌어요. 계속 져왔죠. 뭐 저 총선, 그다음에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더불어서 뭐 재보궐선거까지 계속 다 졌습니다. 그렇게 졌었던 것의 실질을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 과반 이거는 너무 사실 너무 크고, 그나마 뭐 수도권에서 너무 지난번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패를 했죠. 강남까지도 막 뭐 서초까지도 내줬잖아요. 서초 일부도.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 좀 회복을 하고, 실질적으로 강북에서도 몇 군데 그나마 유리했던 지역들 다시 회복을 하면 수도권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 하에서, 또 PK를 지난번에 나눠줬잖아요. 많이 나눠줬습니다. 많이 나눠줬습니다. TK도 일부 한 2석 정도를 나눠줬는데, 그 TK, PK를 좀 실제로 회복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5석까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양쪽의 계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부터 좀 볼까요? 서울은 49석이고, 우리가 흔히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는데 이게 121석 아닙니까? 네, 121석입니다. 근데 서울이 49석 중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자기들이 우세한 것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한 16석 정도는 뭐 현재 우세하다. 그리고 한 19 정도가 19개 지역에서는 경합 우세 경합. 경합을 붙는데 그래도 우세하다. 그렇게 보면은 민주당은 벌써 이 서울에서만도 지금 한 35개 정도가 우세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49개 중에. 대신 통합당은 좀 아주 보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는 것이 현재 어떤 상황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아까 통합당 같은 경우는 야당이잖아요. 야당은 바람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지금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람이라는 게 어찌됐든 왜 이렇게 분노,
왜 상을 주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벌을 주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분노가 바로 투표장으로 오게 만드는 행위인데 그 분노의 바람이 이제는 좀 느껴져야 돼요. 근데 수도 서울 지역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분노의 바람이 사실 피부에 확 닿진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딱 보면 강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강. 쫙 보면 강을 건너서 위쪽은 거의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강북은 서울 같은데 강북은 뭐 대부분 파란색인 것 같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노원, 성북, 그다음에 강북구, 뭐 중랑구, 성북구 여기는 패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패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그런 지역들은 다 이기는 걸로 일단 이렇게 잡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들은 다 이긴다. 경합도 아니고 우세 뭐 이렇게 해서 딱. 또 구로올 같은 데도 지금 관심사인데 윤건영이하고 김용태 붙었는데 그쪽도 우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강남 그러니까 영등포 그쪽도 사실 강남이니까요. 강남은 전체적으로 강의 남쪽을 봤을 때 구로올만 딱 파란색 찍어놨더라고요. 내심. 서대문 갑도 상당히 관심적인데 우상호고 이성은이가 지금 4연전인가 지금 6연전이에요. 6연전입니까? 사실 저는 그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두 사람이 뭐 6번을 지금 싸우는 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건 너무 심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도 뭐 민주당에서는 우상호가 좀 앞서는 걸로 우세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대문 갑까지 경합 우세 내지는 우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강남 쪽이 좀 관심입니다. 강남 3구가 관심이에요. 사실 강남 3구라고 보통 얘기하면 강남구, 송파구, 그다음에 서초구 이게 강남 3구가 송파구 약간 좀 나눠 갖는다고 치더라도 전통적으로 어찌됐든 이 한국당 계열, 그러니까 통합당 계열이 우세했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내줬잖아요. 송파도 내주고 서초도 내주고 많이 내줬죠. 근데 지금 통합당 내부에서는 일단 강남 가불병은 안심. 서초도 좀 뭐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초를 괜찮은데 하나 정도는 내주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이혜훈 지역구 가불입니다. 가불인데 그쪽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송파는 좀 불안한. 그렇죠. 근데 송파도 갑 이번에 새로 들어온 김웅 검사 부장검사. 검사 내전에서는 이쪽은 좀 우세한 걸로 보여지고 그 옆에 이제 배현진과 최재성 또 그 옆에 김근식 뭐 이런 쪽은 아직은 다 경합적이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자체 집계한 게 말하자면은 통합당에서는 우세한 지역이 4개뿐이 안 봤거든요. 그렇죠. 강남 가불병하고 송파 가보고. 그러니까 저쪽에 한 16개, 이쪽에 4개, 그러면 20개 하더라도 한 30여 곳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곳이 30곳 이상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마다 하는 여론조사, 교수님께서도 늘 보시겠지만, 특이한 점은 시간이 갈수록 무당층,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보통 한 평균 20%였는데 20%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 지역의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계산에 이 결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층이 막판에 스윙보터 역할을 해서 30곳, 그러니까 이 통합당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강북에서 선전할 수 있는 곳들.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 강북을 잠식을 해야죠. 그렇죠. 적지를 잠식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지역이 광진. 김병민 그 평론가 광진 갑이죠. 전 교수. 그 옆에가 이제 오세훈 그러니까 광진을. 제가 보기에 오세훈 후보와 묶여져서 함께 광진을 같이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벨트처럼 좀 묶여있는 느낌. 이렇게 따져보면은 강북에도 통합당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뭐 지상욱 의원이라든가 뭐 현역 그분들이 이제 바른미래에서 왔습니다만은 다 지금은 통합당으로 합당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30여 곳에서 상당 부분
통합당이 이기지 않겠나 보여지고 수도권이 이제 72석인데 네. 여기도 똑같이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우세한 지역을 한 25곳 본 반면에 통합당은 우세한 지역을 한 4곳뿐이 지금 안 봤어요. 그러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엄살작전. 아, 그렇죠. 그것도 있고 지난번 20대 총선 때 너무 다 이긴다고 이렇게 브라핑 우리 뭐 영어로 말하면 뻥을 좀 치다가 완전히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82대 35였다니까요. 아, 솔직히 교수님 저 4년 전에 기억이 나요. 4년 전에 저 그때 이제 방송하고 있을 텐데 제가 새누리당을 굉장히 많이 야단을 쳤어요. 왜 야단을 쳤냐면 생각해봐라. 총선 때마다 사실은 이 무릎을 꿇었다. 지금 절박하다. 그렇죠. 절박하니까 한 표라도 더 달라.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근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대구만 이기면 수도권도 다 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뭐 수도권 다 먹은 걸로 생각했는데 전통적으로 수도권은 야권 옛날 민주당이 강합니다. DJ도 이 호남과 수도권을 해서 이겨가지고 이긴 거예요.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옥새 파동 나고 뭐 공천 파동 때문에 그냥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죠. 그런데요. 그때 여론조사마저도 사실은 새누리당이 유리하게 나왔어요. 다 이기는 거로 나왔죠. 그 진짜 희한한 게 깜깜이 선거라고 하잖아요. 왜 선거일 그 직전 6일 동안 왜 그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하는데 사흘 전에 한 여론조사를 나중에 이제 공표를 했는데요. 그때도 새누리당이 더 유리하다. 더 많이 나온다. 민주당보다. 이런 결과가 완전히 다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론조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여론조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가 오염된 그런 표본 이런 것들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그 자체가 너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도 잘 안 믿지만 어쨌든 간에 뭐 여론조사는 또 참고할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마저도 그러니까 추세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읽을 수가 있지 그 점을 몇 점이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가 뭐 121석이 달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보다는 한 석이 줄었습니다만은 122석이. 그래서 지금 통합당도 보면은 김종인 유승민, 쌍두마차로 지금 거의 수도권을 지금 훑고 다니려고 워밍업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인 선대위원장도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막 그냥 하루에 훑고 다니시고 유승민 의원도 그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진수희 의원한테 달려가고 어쨌든 이 두 분의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이 지금 어쨌든 통합당이 수도권에서 표를 많이 얻고 당선자를 많이 내려면은 역할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 그 통합당 계열이 사전 전패를 한 첫 번째 원인은 영남이 분열된 것. 그렇죠. 영남이라는 게 TK와 PK가 어쨌든 그 3당 합당 이후에는 마음을 합쳐서 거의 한쪽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정당 일체감이 표현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조짐이 보이더니 총선 때도 그렇고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PK의 민심과 TK의 민심이 서로 다른 것. 이런 부분들이 낙동강 벨트라는 말이 나오게 생겼고 PK를 회복하자 뭐 하면서 지금은 어찌됐든 영남의 PK 분위기가 통합당에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거기도 방심하면 안 되지만 통합당 입장으로 봤을 때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30석이냐 120석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도권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좀 전체적인 총수에서도 모자란다고 치더라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선전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2석에서 35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121석에서 한 50석 반타작까지는 안 가더라도 50석만 넘어가더라도 말하자면 저 민주당이 호남에서 더 추가적으로 얻는 의석의 상당 부분을 벌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0석을 통합당이 내줬다. 121석에서 50석을 내줬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통합당이 얻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내줬다 그러면
그러니까 드디어가 아니라 이제 정말 정권을 심판하는 분위기가 중산층 3, 40대도 실질적으로 표현을 행사했다. 정권 심판에.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132석을 얻는데 본인의 이제 네네네. 생각은 네네. 수도권에서 최소한도 50석 이상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35석에서 한 15석 이상을 추가적으로 얻어야 그래야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얻어야요.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132석이라는 건 사실 선대위원장이 하는 지금 역대 선대위원장이 하는 그런 이 예상 의석수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은 사실 다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우린 이렇게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좀 밴드웨건 효과를 내는 밴드웨건을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이 선대위원장이거든요. 4년 전에 새누리당이 블러핑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과반 넘는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때도. 네. 그리고 보통은 한 140석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132석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 굉장히 선대위원장이 하는 그런 그 짜게 예상을 한 의석수로는 굉장히 짜게 얘기한 거거든요. 김종인 또 유승민 이 두 분이 한 분은 김종인 위원장은 좀 중도층을 끌어들이고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좀 30, 40대라든가 좀 진보적인 또 개혁적인 성향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들인다 한다면은 수도권에서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일단은 좀 두 가지가 코로나19와 조주빈 N번방 사건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전체 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아직도 높아요. 총선 분위기가 원래 이 정도 되면 총선 1면, 3면, 지면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격전지 소개, 그다음에 현장 탐방, 충청 민심 어디로 갈까, 영남권 민심, 르뽀 이런 것들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사실상 아직도 언론에서 그만큼의 어떤 그 지면이 허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언론으로서도 그걸 외면할 수 없죠. 외면보다는 또 좀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충청도는 지금 팽팽한 것 같아요. 양쪽 다 양당 다 아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충청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네 가지로 나눠야 되나요? 대전 민심이 사실 좀 따르고요. 충북, 충남이 사실 또 다릅니다. 보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도 이제 이번에 그렇죠. 한 두어 석 있으니까. 세종이 또 다르고요. 세종은 이 통합당으로 갔을 때는 좀 불리하긴 한데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가서 얼마나 또 선전하느냐 이름값을 하느냐 이게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가 사실 통합당으로 봤을 때 늘 불리하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충북이 좀 통합당으로서는 좀 유리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조금 그래도 충청도에서 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통합당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정진석 의원하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붙는 곳. 부여 청양 부여 공주 그쪽이죠. 네네, 부여 공주. 그 지역도 관심사고. 정우택 의원이 자리를 옮긴 청주 흥더 거기는 또 도정환 의원하고 분죠 전 문체부장 접전이라고 봐야겠죠. 경합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워낙 정우택 의원이 그 인지도가 높긴 한데 또 이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설득력이 얼마큼 있을지도 이제 봐야 되고 도정환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실 지역구를 계속 또 누볐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니까 한쪽은 지역 민심은 내 거다. 한쪽은 지역을 옮겼더라도 충청이 나은 사실 의원 아니냐 이런 논리로 서로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청 민심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도 마음을 딱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8석인데 민주당도 우세 지역이 4석, 4곳 그리고 통합당도 우세 지역이 5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기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19이 지금 모르겠다. 그런 거죠. 호남도 지금 거의 싹쓸이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도 좀 경합이다. 경합 우세 또 우세 지역 빼고 한 것은 딱 한 곳뿐이 없더라고요. 네. 남원 임실 순창 거기에 있는 이용호 의원하고 네네네. 도로공사 사장하고 뭐 원내대표도 과거에 했습니다마는 이강래 전 의원 이 두 사람 간에 이 정도가 지금 경합 지역으로 딱 한 곳 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뭐 이용호 의원은 이낙연 중앙선대위원장이죠. 네. 그 남원 가서 시장 다니는데 좀 만나려고 했더니 밀치고 해갖고 또 예. 폭행당했다고 예, 입원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용훈이나 또 박지원 의원 뭐 기타 그 민생당이나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낙연 마케팅을 많이 하죠. 이낙연 8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컨텐츠가 있는 분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예. 그 일단 아주 괜찮은 사람이 그렇죠. 합리적이고 이 행정력이라든지 혹은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정책 능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또 검증이 된 분이고 이강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설도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죠. 때도 네. 도로공사 시절에도 어찌됐든 많은 부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이 한쪽으로 몰리는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합이라는 건 그만큼 사실 이 상대 후보 이용우 후보의 이 경쟁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지지율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견고한 80% 이상의 호남의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하다 보니까 민생당의 당 지지율이 사실 단단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두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호남 지역에서조차 더 낮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2, 3% 나오면 많이 나오는 정도 그렇죠.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3% 지지율입니다. 호남에서도 그렇고요. 이번에도 비례 후보도 거의 내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전망까지도 있습니다. 네네. 예. 영남권을 보면은 영남권은 역시 TK가 25석, 네. 또 부울경 PK가 40석 아닙니까? 네. 65석인데 현재로 봐서는 TK 쪽은 거의 석권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합당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그쪽 빼고는 또 경남 지역과 부산에서도 한두 석 정도 이렇게 이룰 수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태호 전 지사 나온 지역이라든가 네, 네. 그러니까 이 표가 잠식되는 보수표가 잠식되는 부분들. 또 부산에서 또 뭐 한두 석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부산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정권 심판론이 바람을 타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죠. 네, 민주당의 부산 지역의 민주당 민심에 대해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사실상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데요. 김혜영 의원. 김혜영.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가끔 쓴소리를 많이 하고 유일하게 목소리 내는 사람이에요. 네, 그 이유가 바로 부산 민심 때문이죠. 네. 부산 민심이 달라졌다. 정말로 부산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조국 사태 때부터 사실은 김혜영 의원이 아니 이거 안 돼요 하는 것이 사실 부산 민심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불이 켜졌다는 게 이미 거기서 드러난 것이고요. 사실 TK에서 저는 이제 김부겸 의원이 다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사실 또 척도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민주당이 깃발을 꽂은 거고 홍우락 의원이 있습니다만 홍우락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온 것이니까 물론 나중에 민주당도 다시 복당을 했으니까 민주당 당적으로 사실 출마해서 깃발을 꽂은 거는 김부겸 의원인데 이번에 지난번에 뭐 60%가 넘게 아주 몰표를 받았잖아요. 김문수 당시 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로 나갔다가 망신을 당했죠. 참패를 뭐 수성을 해서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진짜 승부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기면 목소리 커지겠죠. TK에서 내가 이겼다. 난 TK 맹주다. 뭐 이렇게 될 테고. 유일한 TK 맹주라 그겠죠. 지게 돼서 만약에 이상식 후보 그러니까 그 경찰청장 대구 지방 경찰청장 했던 그 후보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재기를 못할 겁니다. 왜? 내가 나와서 보수표를 갈리게 만들었다. 그렇죠. 이 비난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상식 후보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이인선 후보한테 지더라도 이제는 더 큰 소리 치기 어렵죠.
물론 홍준표의 캐릭터를 봤을 때 또다시 다른 논리로 다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많이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성을도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그런 관심 지역구입니다. 강원도와 제주도도 한 11석 됩니다. 네네. 되게 뭐 그동안에는 잘 안 다루고 소외된 지역인데 그렇죠. 강원이 8석, 네. 제주가 3석인데 강원은 전통적으로 좀 보수색이 강했어요. 다만 이번에 이광재가 원주 갑인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광재 좌이정 그랬지 않습니까? 무광재 좌이정이죠. 예. 제주도는 오히려 여당색이 지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원희룡 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수님, 근데 워낙에 제주도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색이 원래 전통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석 정도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도인데 물론 거기엔 몇 석 안 되지만 제주도가 예. 근데 워낙에 4.3이라는 그런 그게 있었죠. 예. 이 갈등이라든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데 원희룡 지사도 사실은 약간 좀 어부질이었어요. 무소속으로 그때 이 민주당 후보가 갈렸는데 경선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표가 갈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 통합당에서도 조금 우린 불리하다 뭐 이렇게 아예 좀 제껴놨는데 강원도가 이제 또 원주 갑에 박청아 전 청와대 대변인 박청아 대변인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데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합리적이고 네. 괜찮은 분이죠. 예. 아픈 부분에 있어서도 보수가 아픈 부분을 따끔하게 또 얘기할 줄도 알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강원도가 워낙에 보수적인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바뀌게 된 게 이광재 지사. 네, 강원지사. 나왔을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지사하면서 그랬죠. 2번인가 정치자금 받아가지고 예. 감옥에 가고 피선거까지 박탈이 됐는데 이번에 그냥 작년 말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콕 집어서 거의 핀데 네, 물론 네. 신지호 의원이나 뭐 이렇게 함께 곁다리를 했지만 그러나 이광재 해주려니까 다른 사람 좀 끼워준 거죠. 균형 맞추려고 했는데 이광재 왜 했느냐 이것 때문에 한 거죠. 이광재를 강원도에 보냄으로써 완전히 이광재 벨트를 만들어 갖고 휩쓸어 보자 이거였는데 사실 지사 때 제가 좀 그때 당시에 이 기록을 보면 전 지역 그러니까 강원 전 지역에서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긴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선거전이 돌입을 했는데 양당의 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통합당 측에서는 어쨌든 좀 바람을 일으켜야 하니까 권력 심판도 하고 조국 심판도 하고 경제 실정도 해야 하는데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 가급적 조용. 코로나 이거 있는데 뭘 그렇게 떠드나 하면서 이대로가 좋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웃복싱이잖아요. 예, 저쪽에서 뭐더니 들어오면 피해라. 논점을 피해가지고 딴 얘기하고 딴 얘기하고 이건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은 몸조심하고 부자 몸조심 벌써부터 하는데 선거에서 그렇게 초반부터 부자 몸조심하면 깨지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경험해 보니까 내가 다 이겼지. 그런데 딱 깨져버리더라고요. 4년 전에 새누리당 딱 4년 전 꼴이죠. 지금 일부 민주당에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 일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150석은 당연히 된다. 뭐 하면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20여 석 넘게 지금 국민의당한테 호남을 뺏겼는데 그거 다 회수하고 수도권 완전히 장악을 하고 PK 사실 갈라치고 이러면 150석 충분히 넘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그냥 완전히 선거판을 장악을 해버리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오리나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는 집권 세력에 상을 줄 거냐 벌을 줄 거냐의 결과이다. 그렇죠. 상 또는 벌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근데 사실 정착하기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야당 심판론이에요. 아니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라. 그게 이제 정권 심판론인데 그 야당 심판론을 주장을 하면서 얼만큼 발목을 잡았느냐 이거 갖고 부각을 하라는데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실정을 감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것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초반 판세로 보면은 코로나19가 오히려 여권 쪽에 유리한 여건 상황을 조성하면서 다소 초반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